그러면 요런 옵션, 요런 감마를 갖고 있는 옵션을 몇 개 사야지만 감마 해칭, 감마 뉴트럴이 되느냐. 그거는 요런 감마를 갖고 있는 옵션을 요건 몇 개라고 표현을 합시다. 몇 개를 사야지만 결과적으로 원래 있던 감마에서 감마 값이 제로가 되느냐, 요걸 푸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오메가 t에 대해서 풀면 요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이코르 제로라고 놓고 풀면 오메가 t는 마이너스 갬마 오버 갬마 t가 바로 이 몇 개의 옵션을 사야 되는지의 그 공식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지금 델타 해칭이 돼 있어요. 델타 뉴트럴입니다. 근데 감마 값이 마이너스 3천이야. 그러니까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옵션을 추가로 더 사든지 팔든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라고 그러는 옵션에 델타 값은 0.6이고 내가 살라고 그러는 옵션의 감마 값은 1.5야. 그럼 이런 옵션을 몇 개를 사야지만 감마 해칭이 되느냐. 그 예제거든요. 이 예제가.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갬마 값이 마이너스 3천이고 이 공식에 의하면 갬마 t 값이 이 공식에 의하면 1.5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몇 개의 옵션을 사야 되느냐? 이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천이 되죠. 플러스 3천 나누기 1.5 즉 2,000개의 옵션을 추가로 사야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내가 델타 뉴트럴인 포트폴리오의 감마가 마이너스 3천이었는데 감마가 1.5인 옵션을 추가로 2,000개를 사면 전체 포트폴리오 감마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감마 해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추가로 사는 옵션의 델타 값이 0.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추가로 옵션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감마 값은 제로로 만들면서 해칭을 만들었는데, 감마 해칭은 됐는데, 요만큼, 0.62만큼의 델타 값을 갖고 있는 옵션을 모두 몇 개 샀어요? 2,000개를 샀단 말이에요. 추가로. 감마 해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옵션 델타 값이 1240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이 1240만큼 늘어났어요. 요거는 기초자산 주식을 팔아가지고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요 옵션을 사가지고 갬마는 해칭이 됐는데 이 옵션의 델타 값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이 제로가 다시 안 된 거거든요. 원래는 제로였는데 다시 제로로 만들려면 기초자산을 1240개 정도 팔아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이 다시 제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 예제만 이해하면 갬마 해칭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복잡한 수식인데요. 이 수식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블랙-숄스 모형을 얘기하면서 매 순간순간 기초자산 S가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이 S의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수익률이 정기분포를 따라갈 때, 매 순간순간.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무이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콜옵션 하나 팔고 옵션 델타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사면 무이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그게 무이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것의 수익률은 무이한 금리랑 같다. 안 그러면 아비트라지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수식을 푸는데 그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PDF, 편리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저 수학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던 그리크 레터 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크 레터에서 뭐 배웠어요? 옵션 델타 배웠죠? 옵션 델타를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옵션 델타는 이렇게 표현돼요. 옵션 갬마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옵션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옵션 세타가 지금, 미안. 이게 옵션 델타가, 이게 옵션 세타네요. 이게 옵션 세타고, 옵션 델타는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삼각형이 옵션 델타고, 요것이 옵션 세이타고, 오케이? 이 옵션 갬마가 옵션 갬마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원래 나왔던 편미분 방정식에서, 요게 바로, 요게 뭐예요? 요게 옵션 세타예요. 그 다음에 요게 옵션 델타입니다. 여기, 옵션 델타.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자, 이 미분 표시를 제가 뭐 조금 잘못 쓴 적도 있고 그런데, 미분 표시, 이게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썼네요. 이게 바로 옵션 갬마예요. 여기 옵션 갬마.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죠? 똑같고, 요 앞에 나오는 거 비슷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값을 F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타와 감마와 옵션 델타와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블랙쇼스 모델의 그 미분 방정식 그거를 다시 쓴 것에 불과하다. 이거 알아야 되느냐?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옵션 세타, 델타, 갬마와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 정도만 그냥 막연히라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델타는 기초자산이나 뭐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 델타 값이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델타 해칭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초자산 주식 뭐 더 많이 사고 덜 사고 뭐 이러면서 델타 값을 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마나 베가 같은 경우는 옵션을 더 사고 덜 사면서 감마나 베가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델타 해칭의 경우 실무에서는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델타 해칭을 했는데 실무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델타 해칭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자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고 그럴 때는 갬마 해칭까지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 베가 해칭도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칭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커지면 해칭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델타 해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델타 해칭의 아이디어가 뭐였죠? 델타 해칭의 아이디어가 그 기초자산 주가가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